여러분 지금 팔 한번 만져보세요. 그 오돌토돌한 닭살 각질도 보습도 피부가도 못 이긴 그거. 사실 3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빙하기 보온장치였다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밤 1시에 멀쩡한 당신, 게으른 게 아니라 선사시대 야간 경비조 유전자가 아직도 근무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 몸속 고대 직원들의 정체 전부 까발립니다. 여러분 혹시 팔뚝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신 적 있나요? 때를 아무리 밀어도 안 없어지는 오돌토돌한 닭살. 추운 것도 아닌데 자꾸 쏟아오르는 이 작은 돌기들. 어떤 사람은 피부가 예민해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조해서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3만 년 전 설정이 그대로 박혀 있어서 그렇다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지금도 빙하기 버전 OS가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말이죠. 아니,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약 4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DNA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곳곳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0년 스웨덴 과학자 스반테 페보 박사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현대인 대부분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평균 2% 정도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2%라고요? 천만에요. 이 2%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피부, 면역, 통증, 감각, 심지어 감정까지. 약 100여 개 기능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의 빙하기를 버텨낸 생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환경에서 진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몸은 빙하기 스펙으로 최적화돼 있었어요. 두꺼운 뼈, 강한 근육, 그리고 추위를 견디는 각종 생존 기술들. 문제는 이 빙하기 매뉴얼이 현대 환경하고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이런 거죠. 2025년에 아이폰 17 쓰는 사람 옆에서 여러분은 아이폰 3GS를 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돼? 왜 나만 이상하지? 싶으신가요? 고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9버전 펌웨어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닭살, 밤에 안 자는 습관, 작은 충격에도 과하게 아픈 것, 술 한 잔에 바로 빠지는 것. 이 모든 게 여러분 의지가 약하거나 체질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3만 년 전 빙하기 생존 키트가 아직도 작동 중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뜯어볼까요? 여러분 몸속 네안데르탈인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말이죠.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몸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말과 당나귀, 호랑이와 사자처럼 아예 별개의 존재.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현생 인류가 진화해서 네안데르탈인을 대체했다. 깔끔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손톱만 한 뼈 조각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게 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우리 몸속에 네안데르탈인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약 5만 년 전쯤 현생 인류가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네안데르탈인과 피를 섞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유럽인과 아시아인 몸속에는 평균 2% 정도의 네안데르탈인 DNA가 들어있어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사람들만 예외인데 그들은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만 살았거든요. 고작 2%?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간 유전자 전체로 따지면 2%가 수천 개의 유전자에 해당하거든요. 게다가 이 2%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기능들에 집중돼 있어요. 피부 각질 생성, 면역 반응, 통증 감지, 혈액 응고, 심지어 우울 경향까지.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죠.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 유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종족이에요.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10도 이상 낮았던 환경. 매머드나 털코불소 같은 거대 동물들을 사냥하며 연명했던 사람들. 그러니 그들의 유전자는 완전히 빙하기 모드로 세팅돼 있었죠. 추운 환경에서 체온을 지키는 기능,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지혈하는 기능,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민감한 신경. 당시에는 이 모든 게 생존 필수 스킬이었어요. 문제는 지금은 빙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방이 있고 병원이 있고 안전한 환경에 사는 현대인에게 이 빙하기 설정은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네이처를 비롯한 여러 과학 저널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피부, 면역, 통증, 대사 등 약 100여 개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어떤 건 도움이 되지만 어떤 건 현대 환경에서는 도구로 작용하죠. 여러분은 2025년 서울에 살고 있는데 몸 일부는 아직도 빙하기 유럽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요. 그래서 가끔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고장이 아니라 시대착오일 뿐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남아있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흔적, 바로 닭살 피부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모공각화증이라고 하죠. 여름에 반팔 입을 때마다 신경 쓰이는 그거 있잖아요. 팔뚝이나 허벅지에 오돌토돌 올라온 작은 돌기들. 때를 밀어도 안 없어지고 로션 발라도 그대로고 심지어 더운 날씨에도 계속 있는 이 닭살. 이게 사실 고장이 아니라 구형 보온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모공각화증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모공 입구를 막는 현상이에요. 보통 피부는 28일 주기로 각질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각질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공이 막히고 오돌토돌한 돌기가 생기는 거죠. 전 세계 성인의 약 40%가 이 증상을 갖고 있어요. 거의 2명 중 1명 꼴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부모 중 1명이라도 이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높은 확률로 물려받죠. 네안데르탈인도 빙하기 유럽에서 살아남으려면 체온 유지가 필수였어요. 두꺼운 각질층은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는 일종의 보온 필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패딩 안에 공기층이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모공각화증은 피부가 건조한 사람,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흔해요. 겨울에 증상이 악화되고 여름에는 조금 나아지는 패턴을 보이죠. 이거 빙하기 스펙 아닌가요? 물론 과학자들인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모공각화증을 일으킨다고 명확하게 밝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이 추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각질 생성이 활발한 체질로 진화했고 그 흔적이 일부 현대인에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 닭살 피부가 빙하기에는 탑티어 생존 스킬이었을 거란 점이에요. 저 사람 각질 겁나 많네? 가 아니라 저 사람 보온 기능 좋네? 였던 거죠. 추운 밤을 버티는데 확실히 유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5년 서울 한복판에서 팔뚝 닭살 때문에 민소매 못 입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난방이 빵빵한 실내에서 보온 필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미관상 스트레스만 주죠. 더 황당한 건 이걸 없애려고 각질 제거제 바르고 때밀이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피부가 자극받으면 아, 위험하구나 하고 각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빙하기 모드가 발동하는 거죠. 여러분 팔뚝에 붙어있는 그 오돌토돌한 것들, 불량품이 아니라 3만 년 전 생존 장비였을 수 있어요. 지금은 쓸모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목숨을 지켜준 옵션이었던 거죠. 빙하기엔 프리미엄 스킨이었는데 현대에선 고민거리 스킨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 특징,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3시. 온 세상이 자는 시간인데 유독 눈이 말똥말똥한 사람들 있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와서 폰만 만지작거리고 오히려 이 시간대에 머리가 제일 맑은 사람들. 아침엔 좀비처럼 일어나면서 나 왜 이러지? 자책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 카페인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이 3만 년째 야간 근무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면 패턴은 유전자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실제로 시계 유전자라고 불리는 PR, CRY, CL50K 같은 유전자들이 우리 수면 리듬을 조절하죠.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올빼미형으로 태어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밤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거든요. 맹수가 습격할 수도 있고 적대 부족이 기습할 수도 있고 모닥불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부족 전체가 똑같은 시간에 잠들었다가 깨어난다면 완전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이 분산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밤 10시에 자고 어떤 사람은 새벽 2시에 자고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교대 근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빙하기 유럽의 밤은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동굴곰, 동굴 하이에나, 심지어 다른 네안데르탈인 부족까지. 밤새 누군가는 깨어서 경계를 서야 생존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 3시에 유튜브 보고 있는 여러분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야간 경비조로 배정돼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3만 년 전이었다면 부족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은 야간 경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집에 도어락 있고 CCTV 있고 경찰서 있는데 뭐하러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하나요? 게다가 현대사회는 완전히 아침형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학교는 9시에 시작하고 회사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올빼미형 인간들은 매일 아침 자기 유전자와 싸우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몸은 아직 근무 시간 아니야 라고 외치는데 사회는 일어나 라고 소리치는 거죠. 실제로 야행성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아침에 코르티솔이 늦게 분비되고 멜라토닌이 늦게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병이 아니라 체질입니다. 선사시대 생존 전략의 흔적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 스마트폰 탓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야간 경비 DNA를 물려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특징. 주사 바늘만 봐도 식은땀이 나는 사람들 주목하세요. 병원에서 체열할 때 있잖아요. 옆 사람은 따끔하고 끝나는데 여러분은 아야야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 상황. 간호사가 많이 아프셨어요? 라고 물으면 괜히 미안해지는 거. 이게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20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안데르탈인 유래 통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자극에도 통증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SCN9라는 유전자인데요. 이게 뇌와 척수 사이에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네안데르탈인 버전의 SCN9는 아미노산 3개가 현생 인류와 달라요. 이 작은 차이가 통증 신호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연구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 나이보다 8살 더 먹은 사람처럼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나이 들수록 통증에 민감해지잖아요.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동아시아인의 약 10%, 중남미인의 40%가 이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꽤 많죠?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 으아 소리 지르는 거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로 8살 더 늙은 신경으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은 레벨 3 통증을 느끼는데 여러분은 레벨 8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빙하기에는 이게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통증을 민감하게 느끼면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으니까요. 발에 뭐 찔렸네 하고 무시하다가 감염돼서 죽는 것보다 아야 완전 아파 하고 즉시 치료하는 게 낫죠.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병원도 있고 약도 있는데 이 과민한 경보기가 삶의 질만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특징, 중독 취약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에 금방 빠지는 사람들 있죠? 나 의지가 약한가? 자책하는데 이것도 유전자 문제일 수 있어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원래 과하게 설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좋아 하고 뇌가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건 선사시대에는 엄청난 장점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냥에 성공했을 때 도파민이 확 터지면 다음에도 또 사냥해야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위험한 일인데도 다시 나서게 만드는 거예요. 생존의 필수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사냥 대신 술, 담배, 게임, SNS 같은 자극이 넘쳐나요. 도파민 액세를 잘 받는 뇌는 이런 자극에도 좋아 하고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한번 맛보면 끊기 어려운 거예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도파민 반응이 2배속으로 돌아가는 뇌를 타고난 거죠. 빙하기 사냥꾼 DNA가 편의점 시대를 만난 비극입니다. 통증 민감, 중독 취약. 둘 다 3만 년 전에는 생존 스킬이었어요. 지금은 병원 가기 무섭고 술 끊기 힘든 이유가 됐지만요. 다섯 번째 특징, 땀 안 나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헬스장에서 옆 사람은 땀범벅인데 여러분은 살짝 촉촉한 정도. 와, 땀 안 나서 좋겠다는 소리 들으면서 속으로는 아니 너무 안 나서 열이 안 식는데 하는 분들 있죠? 이것도 빙하기 설정일 가능성이 있어요. 추운 환경에서는 땀을 적게 흘리는 게 유리합니다. 땀은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가거든요. 빙하기 유럽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저체온증 직행이에요. 그래서 땀샘이 적게 발달한 체질이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근데 2025년 여름 에어컨 없는 지하철에서는요. 열이 안 빠져서 더 괴롭습니다.
빙하기 스펙이 아열대 기후를 만난 거죠. 과열 방지 시스템이 없는 컴퓨터 같은 상황입니다. 6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주목하세요. 작은 일에도 크게 불안해하고 쉽게 우울해지고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자책하는데요. 이것도 진화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선사시대의 불안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커요. 저 덤불 뒤에 맹수 있을지도 몰라. 저 낯선 사람 위험할지도 몰라. 날씨가 이상한데 대비해야 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위험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낙천적이고 대범한 사람은요? 맹수 만나서 괜찮겠지 하다가 진화 경쟁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어요. 불안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던 거죠. 네안데르탈인도 혹독한 빙하기를 살아남으려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을 겁니다. 식량이 부족한 날이 많았고 맹수가 도처에 있었고 겨울은 생사의 갈림길이었으니까요. 감정이 예민한 게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한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내는 여전히 위험해. 조심해. 걱정돼. 를 외칩니다. 필요 없는 경보가 24시간 울리는 거죠. 7번째, 알레르기 많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꽃가루, 먼지, 음식, 심지어 자기 몸까지 공격하는 면역 시스템. 이것도 빙하기 유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와 피를 섞으면서 면역 관련 유전자도 많이 전달됐어요. 이건 실제로 연구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빙하기 유럽에서 진화한 강력한 면역 반응은 낯선 병원체와 싸우는데 유용했을 겁니다. 문제는 현대 환경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걸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꽃가루를 바이러스로 착각하고 밀가루를 독으로 착각하고 자기 세포를 침입자로 착각하는 거죠. 전투 준비 완료된 군대가 평화시대를 맞은 상황입니다. 적이 없으니까 아군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반전의 끝판왕이에요. 혈액 응고가 빨리 되는 사람들 있죠. 손가락 베었는데 금방 딱지 생기고 피가 빨리 멈추는 체질. 와, 지혈 빠르네. 부러워하는 소리 듣는 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3만 년 전 최강의 생존 스킬을 장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빙하기 유럽을 상상해보세요. 매머드 사냥하다가 다치고 곰이랑 싸우다가 핥히고 날카로운 바위에 긁히고 출혈 사고가 일상이었을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피가 빨리 멈추는 능력은 말 그대로 생존 치트키예요. 상처 난 지 5분 만에 지혈되는 사람 vs 30분 걸리는 사람. 누가 살아남을까요? 당연히 빠른 쪽이죠. 그래서 혈액 응고를 빠르게 만드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으로 남았을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 완전 OP 스킬이었어요. 사냥 중 출혈, 즉시 회복, 전투 중 부상, 금방 딱지, 생존율 200% 상승. 빙하기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패시브 능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현대인은 매일 소파에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있고 운동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전부예요. 상처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혈관 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빠른 응고 시스템이 혈관 안에서도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는데 피가 뭉쳐요.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3만 년 전 생존 스킬이 지금은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된 거예요. 실제로 팩터 V 레이덴 같은 응고 관련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혈전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많아요. 네안데르탈인 유래 유전자가 이런 응고 시스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RPG 게임의 초반 맵에서는 출혈 시 즉시 회복 스킬이 S급이에요. 근데 후반 맵에 가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혈관 건강 유지 스킬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여전히 초반 맵 스킬을 장착하고 있는 거죠. 밸런스 패치가 안 된 캐릭터로 엔드 콘텐츠를 플레이하는 상황입니다. 더 황당한 건요. 이 스킬 때문에 현대인은 40대 넘어가면 혈액순환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빠른 응고를 일부러 늦추는 약. 3만 년 전 조상님이 목숨 걸고 얻은 생존 능력을 현대의학이 억제하는 거예요. 고대엔 신의 축복이었는데 지금은 의사가 관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확인했나요? 팔뚝 닭살, 새벽 3시 각성, 주사 바늘 공포, 술 한 잔에 빠지는 체질, 땀 안 나는 몸, 불안 많은 성격, 알레르기 천국, 그리고 피가 빨리 굳는 것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3만 년 전 빙하기 생존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평균 2%의 네안데르탈인 DNA가 들어있어요. 겨우 2%지만 이게 피부, 신경, 면역, 혈액까지 약 100여 개 기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형 운영체제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요. 재미있는 건요? 이 설정들이 당시에는 완벽했다는 겁니다. 빙하기 끝나고 3만 년이 지났습니다. 난방 있고 병원 있고 편의점 있고 배달 앱 있는 세상. 매머드 대신 치킨을 시켜 먹고 동굴 대신 아파트에 살고 곰 대신 월요일을 무서워하는 시대. 근데 몸은 아직도 빙하기예요. 그래서 가끔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래? 싶으신 거. 고장이 아니에요. 시대착오일 뿐입니다. 더 위로가 되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비슷한 빙하기 유산을 갖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국어전 DNA를 일부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팔뚝 닭살 때문에 민소매 못 입는다고요? 그건 3만 년 전 최고급 보온 시스템입니다. 새벽 3시에 잠 안 온다고요? 부족의 야간 경비를 맡았던 DNA예요. 주사 무섭다고요? 위험 감지 능력이 8배속인 겁니다. 여러분의 이상함은 불량이 아니라 3만 년 전의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쓸모가 없어졌을 뿐이죠. 빅데이터 시대를 사는 인간이 빙하기 매뉴얼로 움직이는 아이러니. 이게 우리가 짊어진 진화의 짐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모든 걸 견뎌냈기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도 현생 인류도 그들이 섞이면서 살아남은 우리도. 결국 여러분은 몸이 좀 구식이긴 해도 4만 년을 버틴 생존자의 후손입니다. 오늘도 궁금한 아카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